이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이다. 2019년부터 시작한 나의 자연순환 농법은 아직 이렇다 할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 비해서는 몰라보게 좋아진 환경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내가 농장으로 돌아오기 전 이곳은 30여 년 동안 포도밭으로 경작 중이었는데 오랜 기간 살충제 같은 농약으로 인해 땅은 굉장히 황폐화되었다. 게다가 농장 전체에 검정색 부지포를 깔아 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농약과 비료와 거름이 없으면 포도 수확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땅에는 토양 살충제를 뿌려 지렁이와 같은 토양 생물들은 사라졌으며 나무에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려 모든 곤충들이 사라지고 내성이 강한 모기들만 남았다. 하지만 더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곳 농장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다. 농장 이곳저곳에서 아주 쉽게 꽁과 메추리를 볼 수 있었고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도 굉장히 많았다. 내 기억으론 그 당시에도 할아버지께서 농약으로 사과 농사를 지으셨지만 다양한 생명체가 죽지 않고 유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한 결과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관행농업과 지금의 관행농업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금 대부분의 농부들은 잡초를 적으로 간주하고 없애는 데 급급하지만 할아버지께선 풀을 없애지 않고 나무와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현명한 농부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수원을 운영한다. 나는 얼마 전 농장 동쪽편에 붙어있는 공장의 살구나무 몇 그루를 보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공장에 있는 살구나무들은 농약 한 번 치지 않을 만큼 1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내버려두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고 과일들도 잘 자란다. 그에 반해 나는 자연순환 농법을 한다고 말만 했지 여전히 몇 가지 종류의 나무들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려가며 과일을 수확했다. 사람에게도 해롭고 나무와 생명체에게도 해로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 나무를 키울 수는 없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는 일본의 기적의 사과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키무라 아키노리라는 농부는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10년 만에 무농약 자연 농법으로 사과를 재배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대로 된 자연 농법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농장이 다른 일반적인 농장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오랜 기간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키무라의 농장에는 아주 깊은 유효투심이 생겼고 사과 나무들은 그 유효투심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게 된 것이다. 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변의 다른 농장주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자신의 소신대로 농장을 살려내었다. 어찌 보면 나와 나의 농장은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다. 자연농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일부분에 대해선 관행농업의 방법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나는 살구와 자두와 복숭아를 먹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였고 채소밭에는 토양살충제도 뿌렸었다. 하지만 이제는 결심을 해야만 했다. 비록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과일을 먹을 수 없더라도 더 늦기 전에 완전한 자연농법으로 전환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한 끝에 나는 올해부터 완전한 자연농법으로의 전환을 위해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는 어떠한 농약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농장의 유효투심을 깊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행할 생각이다. 유효투심을 만들기 위해 늦가을에 농장 전체에 오밀이나 청보이 씨앗을 뿌려 한겨울에도 토양에 녹비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한겨울에 땅을 비옥하게 해준 녹비식물들의 열매는 그 다음 해에 농장 동물들의 훌륭한 사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녹비식물들은 곤충과 토양생물들 그리고 야생새들에게도 훌륭한 먹잇감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동안 관행농업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잡초와 일부 벌레를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하듯이 그들을 죽였다.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숲속의 나무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농업은 자연스런 자연의 생태계에 역행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잡초들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유효투심을 깊게 만들어주어 토양생물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토양생물들은 좀 더 깊은 땅속까지 유효투심을 만들어주며 결국 나무들의 뿌리는 좀 더 깊게 뻗을 수 있게 된다. 잡초와 토양생물과 나무는 하나의 공동생명체가 되어 서로 유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잡초가 죽으면 토양생물의 살 곳이 없어지고 결국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거나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해충이라고 여겨왔던 초식곤충들을 없애기 위해 농약 대신 육식곤충들을 이용할 생각이다. 나무나 채소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당벌레는 진드기를 쉬지 않고 먹어치우며 잠자리는 하루에 모기를 수백 마리씩 잡아먹을 만큼 엄청난 대식가로 알려져 있다. 사실 우리 농장은 살충제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초식곤충들만 살아남은 상태로 농장의 생태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앞으로 나는 우리 농장을 육식곤충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우선 어떤 경우에도 살충제를 포함한 농약 사용을 금지하여 녀석들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육식곤충들이 초식곤충들을 먹기 위해 농장 내부에서 유입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은 농장으로 들어온 육식곤충들이 이곳에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 해에 알에서 깨어난 육식곤충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초식곤충들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0% 자연농법으로 전환하게 되면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여러가지 과도기가 있게 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된 농작물을 먹을 수 없을 만큼 해충들의 피해가 심하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농약으로부터 지구의 환경 오염을 막아보겠다는 거창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도전하는 일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작은 숲 속농장이 산속에 있는 숲처럼 정말로 좋은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이것은 다양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곤충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뿐이다.